안녕하십니까. 테클라 스트럭처스 스틸 두 번째 교육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둥과 볼을 이용해서 기본 골조를 만들었고요. 아직은 뼈대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 모델을 실제 공장에서 제작 가능한 수준으로 조금씩 디테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베이스 플레이트, 또 리브 플레이트, 그리고 볼트 작업, 그 용접 작업,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용자 지정 컴포넌트 만드는 것과 그리고 그것들을 생성해서 사용할 보는 방법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테클라 스트럭처스의 첫 시작 화면이죠. 저희가 환경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환경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환경은 코리아 환경의 역할은 스틸 디테일링을 만드는 철골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스틸 디테일링, 그리고 라이센스는 갖고 계신 라이센스를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여 주시고 새 모델의 이름을 프랙티스 02번으로 해서 빈 템플릿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빈 템플릿 그리고 프랙티스 2번, 그리고 각자 위치 저장하시는 위치에다가 저장하신 후에 생성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클라 스트럭처스의 첫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3D 뷰를 여기 있는 뷰 모델 뷰에서 선택하여 주셔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델링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리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화면에 사진과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X축으로 A, B, Y축으로 1, 2, 3으로 되어 있는 그리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X축으로는 6000 한 번만 가면 되겠죠. 그리고 Y축으로는 3000으로 스페이스 구분자로 이용해서 두 번 하게 되고요. Z축으로는 5500. 네, 그래서 레이블도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Z축도 FFL 그리고 플러스 5500. 다 되셨다 싶으면 수정을 눌러주시거나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그리드를 가지고 뷰 생성을 또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드를 눌러주시고 그리드 선을 따라 뷰 생성, 모든 게 다 되셨다라고 하시면 생성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에 이렇게 그리드, 뷰들이 생성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골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열과 2열에 있는 그림에 보이시는 것 같은 구조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칼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속성 창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 속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칼럼의 사이즈는 H 250에 250이죠. 250에 250에 9에 14 확인 눌러주시고 그 상태에서 모델을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높이 값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높이 값도 한번 맞춰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직접 수정을 해서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이 위치라는 것을 통해서 상단과 하단의 높이를 직접적으로 여기서 작성을 키인을 해주시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0레벨보다 하단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200, 상단으로는 5500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전체 길이가 마이너스 200부터 5500까지, 그래서 5700이라는 수치가 나올 거고요. 칼럼의 상단으로 지나가는 보의 길이에 맞춰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조물이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뷰 목록에서 FFL이라는 뷰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FL 플랜 FFL 띄워보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줌인을 하려면 휠을 활용해서 줌인을 하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 베이스 플레이트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를 생성할 때는 상단에 있는 이 플레이트를 활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둥과 보에 대해서 그려봤는데요. 오늘은 플레이트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트 명령어를 두 번 클릭하고요. 두 번 클릭하게 되면 속성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속성에 있는 항목들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플레이트, 프로파일은 25T에 재질은 SS27호, 그리고 번호 시리즈에 있는 사항들은 BP, 그리고 어셈블리 번호도 BP로 작성을 하고요. 네, 중간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할 스냅은 아래와 같이 좀 선택을 할 건데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풀고요. 원형은 풀고 직교점과 근처점 그리고 네, 지오메트리 선과 점의 스냅까지 선택해서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과 같이 스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되셨다라고 하시면 이제 플레이트를 그리실 텐데 가운데 점을 누르실 때는 컨트롤 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모델링을 하실 때나 이러실 때 잘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트에서 컬럼 근처에 가게 되면 스냅점이 잡히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점을 한번 클릭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저희가 200만큼만 200 숫자로 키인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이시는 화면에 맞춰서 찍으셔도 되는데 아직은 여기 점이 생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게 되면 컨트롤 키로 누른 상태의 점들은 이렇게 빨간색의 어떤 가상선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 위치에 점이 찍힌 게 아니라 가상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인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찍혀야 되는 점은 네, 300이 지난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즈가 두께는 25에 400, 600 어떠한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인 300으로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찍고요. 지금부터로는 계속해서 숫자를 키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400 하시면 숫자를 누르는 순간 숫자를 입력이라는 것에 이렇게 키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숫자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키인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거나 엔터키를 치시면 바로 그 점까지 저희가 입력한 그 길이만큼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 그리고 좌측으로 600 그리고 또 한 번 400 그리고 플레이트가 다 완성됐다 싶으시면 이 점까지 다시 600을 찍으실 필요가 없이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주시면 플레이트가 이렇게 완성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완성되어 있는 플레이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직접 수정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플레이트 치수를 변경하거나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걷어와 기둥에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 부재이긴 하는데요. 하단에 이 마크를 체크하셔도 되고요. 영어 D를 누르시면 네,
해제가 됐다가 풀렸다가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선택이 되게 되면 이렇게 남색의 진한 점들로 나타내게 되면 이게 직접 수정이 켜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수정의 장점은 숫자를 언제든지 방향대로 입력해서 바꾸실 수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이 위치대로 언제든지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하여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직접 수정이라는 걸 한번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드 2번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휠을 이용해서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줌인을 하게 되고요. 생성된 플레이트는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할 텐데 지금 보시면 플레이트의 위치가 그리드의 정중앙에 있죠. 이 포인트들을 이 위쪽으로 좀 이동해서 플레이트 하단이 그리드의 하단에 딱 맞게끔 맞춰지는 작업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중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단으로 맞춰서 수정하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네요. 그럼 상단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Alt키를 누르거나 방향키를 누르신다고 제가 누르시면 이 위치가 변경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Alt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위아래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네, 이 상태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는 마이너스 200만큼 플레이트를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특수 이동 선형해서 Z축으로만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Z축이 마이너스 200 또는 여기가 숫자가 익혀 있다면 어떤 숫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0,0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Z축에 마이너스 200 이동해 주시면 플레이트가 마이너스 200만큼 이동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쨌든 솔리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보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모델에 대한 것들은 컨트롤 누르시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부재의 색상들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작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2번, 컨트롤 2번을 눌러서 음영 와이어 프레임인 상태에서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 또 설명드려야 될 내용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피팅, 그리고 라인 컷, 부재 컷, 폴리건 컷을 해볼 텐데 피팅을 사용해서 기둥을 좀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 편집에 폴리건 컷, 그리고 피팅, 그리고 라인 컷, 부재 컷 이것들은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사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피팅은 선을 기준으로 자르는데 짧은 쪽이 잘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라인 컷은 선을 기준으로 자르는데 자를 부분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재 컷은 부재를 부재로 자르는 것을 의미하고요. 폴리곤 컷은 사용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그려서 자를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피팅을 사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팅을 누르시고요. 칼럼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칼럼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면 그 상태에서 스냅이 잡히게 될 거고요. 베이스 플레이트 상단까지만 자를 거기 때문에 두 점을 찍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짧아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잘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리브 플레이트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페이지 24페이지고요.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리브 플레이트를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과 같이 모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사진에 보여드린 리브 플레이트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플레이트는 12T에 150에 150짜리입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트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아까 작성되어 있던
베이스 플레이트를 만들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는 리버 플레이트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거에 맞게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은 15T고요. 색상 클래스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부재 번호는 BP, 베이스 플레이트가 아니라 리브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RP라고 작성하고 어셈블리 번호도 RP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위치는 아까는 그 베이스 플레이트가 상단에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간으로 맞춰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의 중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컨트롤 키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점은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방향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습니다.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를 때는 항상 말씀드릴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한번 원점을 찍고요. 150만큼 직접적으로 맞춰서 스냅을 잡으실 수 있으면 이렇게 잡으셔도 되지만 임의의 점을 찍고 150이라고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지금 150만큼 갔죠. 그 다음에 직교로 이동하실 때는 혹시나 직교의 점이 안 잡힌다 하시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저는 영어 5가 눌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 5는 직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직교를 해서 50 이동하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좀 맞지 않는 것들은 좀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50을 이동했는데 여기서 100만큼을 이동해 150짜리가 생기겠죠? 100만큼 이동하는데 여기는 가상의 점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포인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또 100만큼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는 포인트가 생겨야 되죠? 자,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가상의 선 두 개와 그리고 진짜로 그 선을 이어주는 대각 라인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진짜로 그려지는 선들은 요 대각으로 만들어진 요 두 개의 포인트가 이어진 이 부재가, 이 라인이 진짜로 생성되는 부재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또 50을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 끝점을 누르셔도 되지만 다 됐다라고 하시면 가운데 휠키를 눌러주시면 생성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 이 부분, 이 두 부분이 조금은 길게, 사진보다는 길게 되어 있네요.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점으로 이동해도 되고요. 25까지만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수정이라는 게 켜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 간격을 25만 남겨두고 하단도 25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쨌든 용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칼럽을 넣어줘야 되는데 스칼럽을 넣어줘야 되는 구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다 작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ESC 키나 오른쪽 키 중단해 주시면 되고요. 플레이트를 선택하고 지금 이 점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점을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플레이트 코너 못따기라는 게 선택됐다라고 뜹니다. 그래서 유형이라는 것들과 선택해보고 값들을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유형은 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반경은 저희는 3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형상과 반경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정 눌러주시면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대칭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복사는 뷰를 XY 평면으로 둔 상태에서 대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뷰를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리본 뷰의 뷰를 선택하시고요. 뷰에서 작업 평면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 평면에서 폴더운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뷰 평면의 평행, 지금 보는 뷰의 평면을 평행하셔도 되고요. 점 한 개를 해서 만드셔도 되고, 점 두 개, 점 세 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지금은 뷰 평면의 평행이라는 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 어디든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눌러보면, 줌 아웃을 하면, 3D에서 보여준 이 XY축 화살표 모양이 지금 저희가 보는 이 뷰 평면에 평행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돼야 대칭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좋습니다. 이 상태가 된 걸 확인 하시고 플레이트를 선택하신 후에 오른쪽 키를 눌러서 특수 복사해서 대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컬럼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점을 아래에서 위, 위에서 아래에 상관없습니다. 두 점을 길이도 상관없고요. 찍어주시면 각도가 이렇게 마이너스 90도 또는 0도, 180도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직각으로 떨어져야 되는 숫자야지만 복사하기가 정확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사해 주시면 반대편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볼트와 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 목록에서 플랜 FFL, 엘리베이션 0이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주시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그렸던 위치에 가서 확대를 해주시면 되고요. 철골 리본 탭에 가시면, 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상태에서 두 점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점 사용 볼트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준 상태에서 부재를 선택하시고요. 다 선택이 완료됐다 라고 하시면 휠 눌러주시면 스냅이 바뀝니다. 그래서 두 점을 이어주시면 이렇게 볼트가 생성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볼트를 어떻게 수정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완료가 됐다면 ESC키나 또는 오른쪽 키에서 충단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트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위치를 한번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정 시에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상을 내가 어떻게 수정할지를 항상 선택을 해 놓으시고 수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수정해야 될 거는 이 볼트이기 때문에 볼트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볼트라는 속성의 어떤 창들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값들을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의 크기는 24이고요. 그리고 TSB 현장 보조 부재로서 그대로 다 두시고 체결 길이는 저희는 500mm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에는 볼트가 필요 없이 홀만 뚫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체크박스는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없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열 또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배열은 볼트끼리 어쨌든 간격 마찬가지로 X축으로 몇 개를 그릴지 Y축으로 몇 개를 그릴지 그리드와 비슷하게 스페이스바가 구분자입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250 스페이스 250 그리고 Y축으로는 200 그리고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일반적으로 허용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는 5mm를 보통 허용 오차로 주게 됩니다. 자, 여기도 5mm 이렇게 계속 마우스 휠을 사용해서 내려다보면 옵셋 시작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볼트가 시작하는 위치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X축에 있는 시작 위치만 여기를 50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 그리고 대상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수정이 끝났다라고 하면 수정 버튼, 수정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베이스 플레이트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부재는 3D 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는 용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접을 누르시고 메인 부재를 누르시고 보조 부재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화면에 주황색이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재는 메인 부재, 주 부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재는 보조 부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를 용접하는 것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을 누르고 주 부재, 보조 부재 이렇게 누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폴리곤 용접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이 리버 플레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다운 메뉴 눌러서 폴리곤 용접 생성입니다. 방법은 주부재를 선택하고요. 보조부재를 선택하고 두 점을 누르고 가운데 마우스 휠 버튼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폴리곤 용접, 주부재, 메인 부재, 보조부재죠. 보조부재, 두 점, 휠 이렇게 되면 용접이 생성되는 것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용접까지 다 되었다면 이제는 오늘 이제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것 중에 사용자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컴포넌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어떤 컴포넌트들이 시스템 컴포넌트에 없다라고 하면 그걸 직접 만들어서 언제든지 편하게 반복 작업을 줄이고 모델링하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선택해야 될 것들은 피팅을 했다거나 라인컷을 했다거나 뭔가 편집을 했던 것들도 선택해야 되고요. 용접했던 것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반복 작업을 안 하고 컴포넌트를 활용할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자 컴포넌트로 등록할 객체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피팅 하나 있고요. 용접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그리고 리버 플레이트 2개 그리고 플레이트 3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베이스 플레이트, 리브 플레이트 2개까지 총 플레이트 3개, 그리고 홀까지도 다 같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거나 또는 드래그 앤 드래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피팅 하나 있고요. 그리고 리버 플레이트 네, 2개, 베이스 플레이트 하나, 홀, 그리고 용접까지도 이렇게 총 그리고 피팅까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다 잡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사이드 펜에 이렇게 사각형, 삼각형, 원, 플러스 모양이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입니다. 여기서는
컴포넌트, 시스템 컴포넌트를 쓴다거나, 아니면 매크로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 지정 컴포넌트가 이 안에서 작업을 하거나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총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네. 사용자 정의, 컴포넌트 정의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총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마법사 4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단계이고요. 유형에서는 저희는 상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에 프랙티스 2번 베이스 플레이트니까 P2 언더바 베이스 플레이트 그리고 다 되셨으면 다음 컴포넌트 객체 선택인데요. 마법사 두 번째입니다. 객체 선택 컴포넌트 객체인데 저희는 이미 아까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메인 부제는 칼럼이기 때문에 메인 부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그리고 기준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끝점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마침 다 됐으면 모든 위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침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침 눌러주시면 이렇게 녹색의 꽃갈 모양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바로 컴포넌트의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른 컬럼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 볼 텐데요.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의 P2 언더바 베이스 플레이트 한번 검색해 보시겠습니다. P2 하면 바로 이렇게 P2만 쳐도 제가 만들어 놓은 베이스 플레이트가 나오게 되죠. 3D 뷰를 보시다가 다음 컴포넌트에 자, 클릭을 하시고 베이스 플레이트 끝점 자, 클릭하고 끝점 해서 만드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둥을 선택하신 후에 끝점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했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칼럼 간단한 구조물을 더 그리게 됐고요. 베이스 플레이트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피팅, 라인 컷, 부재 컷, 폴리곤 컷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브 플레이트 그리는 방법과 홀, 볼트에 대한 것들도 설명을 드렸고, 용접 생성하고 그리고 사용자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구조물을 하나 더 해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UCS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경사 부재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